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2024년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상 불가의 계엄과 내란이 44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이겨냈고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작가 한강은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차별과 배제에 맞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다시 만날 세계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도 작은 목소리 하나 보태는 연대의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한덕수 탄핵입니다. 27일 국회에서 한덕수를 탄핵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경우는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3명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뜻을 반영해 지체 없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찬 후보를 비롯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직 국민의힘 친윤계만 한덕수에게 임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덕수는 내란 잔다, 국민의힘과 한통속이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내란 피의자 한덕수는 권한대행 자격이 없었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었습니다. 탄핵은 마땅합니다. 문제는 뻔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왜 한덕수는 탄핵을 자초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저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입니다.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9인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국회 추천 3명이 임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먼저 심리는 6인 체제로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리는 7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탄핵된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때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서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심리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결정은 대통령 탄핵의 경우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반드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합니다. 이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고 아내의 언니가, 즉 처형이 전실화해 과거사 위원장인 박선영입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월 7일 탄핵안 표결 직전인 12월 6일에 박선영을 진실화해 과거사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형식 재판관이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6인 체제를 마비시켜 아예 결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6명이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일부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명으로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려고 하다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서 무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1명이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윤석열 탄핵은 심리는 가능하나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1명은 누구일까요? 셋째,
현재 6인 체제를 5인 체제, 4인 체제로 붕괴시켜 결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도중에 사퇴를 해버리면 5인 체제가 되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또한 2025년 4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합니다. 그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4인 체제가 되어서 윤석열 탄핵 심판도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직무정치 상태로 2027년 임기까지 채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덕수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를 마비 또는 붕괴시켜 결정을 못하게 하거나 한 명이 반대하고 탄핵을 기각시켜 내란 숙의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노린 것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 내란대행 한덕수,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재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 3명을 어떻게 하면 임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하는 방법입니다. 한덕수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 순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등의 순서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여 국정혼란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탄핵을 해야 되고 줄줄이 탄핵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한덕수 외에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게 되면 의사정석수 11명에 미달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가 공포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권한대행의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작위란 말이 어려운데요.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이 되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3인 선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므로 현행 6인 체제에서 4명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와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신속하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역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해서 내란 정당의 길을 꺾고 무엇보다 재반란을 공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이겨낸 국민입니다. 결국 국민이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